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자, 이번에는 파트 2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우리 보면 농지는 살 때부터 보유할 때부터 팔 때까지 모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에 관한 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살 때, 보유했을 때, 팔 때 다 법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농지를 살려고 했을 때 경매로 사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불허가가 나고, 내가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담당자에게 가서 내가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줍니까 하고 사전에 물어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는 분이 한 80~90%는 되는데, 이때 농지법에 보면은 농지로서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농지로서의 형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농지에 관한 담당자에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었을 때는 농지증 해주지 말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보면 내가 농지를 살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래요? 제가 면업사무소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하게끔 되면 농지 담당자가 제일 먼저 주는 게 뭡니까? 그 계획서. 영농계획서. 영농계획서.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 원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승만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 그게 아주 결정돼서 집어넣은 거고, 그게 그대로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지 매매 증명서를 갖고 농업인만이 농지 매매 증명서를 해갖고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김영삼 정부 때 바뀐 거예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이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약속하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주는 거고, 예전에는 농지 매매 증명서였댔어요. 농지 매매 증명서는 농업인만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농지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마을에 농지위원회에서 저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찍어야지만이 농지증을 해줬고 20km 이내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없어졌냐면 김영삼 정부 때 없어져서 거리 제한도 없어지고,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언제부터 이 농지를 사는 날부터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달라 그러면 영농계획서를 쓰라고 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영농계획서에다가 뭐 물을 심겠다, 배추를 심겠다, 기계는 뭐를 쓰겠다, 그 다음에 뭐 인력은 어떻게 하겠다 다 써서 제출하면은 담당자는 내가 영농계획서를 쓴 걸 가지고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고, 내가 영농계획서대로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농지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지를 사고 나면은 농지증을 제출했을 때 영농계획서 쓴 거를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담당 공무원이 관찰하고, 만약에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수 청구, 강제로 팔게끔 하는 거고, 이것이
현재 농지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이걸 사면은 영농계획서대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담당자가 가봤더니 거기에 집이 지어져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못 지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아니 이렇게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너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를 나는 믿을 수 없다 하게끔 되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담당자에게 내려온 지침이고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내가 어떤 농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불법 건물을 허물고 나야지 농지증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스스로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경매로 진행돼서 거래되는 것은 없고 농지 주인이 농지를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자기가 불법 건물이 있으면 불법 건물을 원상복구, 농지를 원상복구 시켜야지 농지증을 해주게끔 원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로 나왔을 때는 뭐 건물을 원상복구 조건을 해주고 내가 일반 매매로 팔을 때는 원상복구 후에 해준다 이런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무조건 가서 봤더니 경매로 사든지 일반 매매로 사는지는 신경 안 쓰고 가서 봤더니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 100%는 100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줬었다 이런 얘기인데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주니까 한 분이 행정소송을 냈더라고요. 판례를 보니까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낙찰만 받았지 아직 내 거가 되지 않았는데 원상복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내 것도 아닌 거를 내가 어떻게 원상복구시키냐.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를 했었다. 두 번째, 경매로 집어넣은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다 보니까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반 매매로 팔려고 할 때는 내가 팔기를 원해서 내가 불법으로 했던 건 원상복구 시키지만은 나는 원상복구 시킬 마음이 있고 채무로서 갚을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경매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강제로 채권을 회수한다고 했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인데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얼른 불법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지 않느냐. 판사는 이렇게 원상복구 시킬 수도 없고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될 때는 원상복구, 낙찰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그 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게끔 행정조치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고 판례가 있더라고요. 한 10몇 년 전에 봤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띄워주겠냐고 물어보러 가면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보더니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못 해드립니다 하면은 그 농지는 경매 가격이 반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농지증을 안 해주면 입찰 보증금만 내가 띄게 되니까. 이렇게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던 거를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발급받으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으면은 반가격에 사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내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근데 건물 주인이 나보고 농지를 다시 사겠다 그래요. 건물 주인이. 뭐가 건물 주인이? 그건 난 팔아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사겠다고 하더라도 농지다 보니까 원상복구 시키기 전에는 그 농지를 그 건물 주인에게 매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다시 팔 수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농지를 반가격에 싸게 샀는데 나는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건물 주인에게 다시 팔아야 되겠다고 싶었는데 팔지를 못하고 결국은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가격에 사도 마진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는 농지를 건물을 허물려고 사는 거예요? 마진을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봤을 때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떼어달라고 가고 나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한 담당자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뭐에다 필요한 소리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한 소리죠. 그러면 농지를 샀어도 등기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피하는 건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땅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증을 반려합니다. 이거는 건물 주인한테 내가 사겠냐 그랬더니 나는 49%까지 떨어져서 55%에 샀거든요. 그 건물 주인 보고 감정가에 90%에 사라. 90%에 사도 그 농지는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농지에 투자하는데 이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불법 건물이 있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낙찰을 받고 나면 일정 기간 안에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농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목이 농지인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이 되는 농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불법 건물이 있어도 불법 건물을 허물지 않고도 농지나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지를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불법 건물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해서 반가격으로 떨어진 것 중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에 내가 다시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원상복구를 해서 매도를 해야지 되는 농지가 있고, 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매도할 수 있는 농지가 있다는 겁니다. 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지적법에서 얘기했죠. 어떤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건물이 준공이 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뀌진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은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도 그 농지는 그대로 거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73년도 1월 1일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농지개혁법 때입니다.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서 농사를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았었습니다. 1973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농지개혁법이 농지의 보존과 이해가 가는 법률로 바뀌면서 농지를 농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건물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을 가서 항공사진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주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제가 1973년 1월 1일 이전 항공사진을 보자 그러면은
항공사진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지리정보에서 1966년도에 항공사진 어디 몇 번지 1원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그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그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또 하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어야지만이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한 거고,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등기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제일 첫 번째,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들은 서울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상속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상속으로 등기 이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으로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농지를 매매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런 겁니다.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우리가 띄려면 뭘 보는 거죠? 아까 뭘 본다 그랬죠? 담당자가? 영농계획서를 본다고. 영농계획서에도 이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농지증을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어떤 농지가 있냐면은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는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해도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농사를 안 져도 되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는 무조건 농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도 없이 매도를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은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가 어떤 농지죠? 제일 첫 번째,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우리 김 사장님이 많이 배우셨네. 자,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가 제일 첫 번째 무슨 농지? 영농 여건 분리 농지. 그러니까 영농 여건 분리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증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농지증을 해주는 조건은 영농계획서를 보고 농사를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처음부터 또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인데 영농계획서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두 번째 땅입니다. 농지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계획서에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농지입니다. 어떤 농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뭐죠?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뭐예요? 개발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농지.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건 뭐냐면은, 어떤 땅이든지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수익을 올리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지를 골라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농지는 제일 첫 번째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건물이 지어져 있던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이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농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 이런 농지는 내가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하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때문에 발급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이
농지를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그 농지에 산소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산소가 2개가 있었던 것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강생이 그 산소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잔금을 내고 마을 이장한테 갔습니다. 저 산소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마을 이장이 어디 사는 사람이 산소 주인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소 주인에게 가서 이 산소를 원상복구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땅도 자기 시동생이 상속을 받은 농지인데 이번에 경매로 사장님이 낙찰을 받으셨네요. 거기 산소가 2개 있는 것은 하나는 저희 시어머니 산소고 하나는 저희 남편 산소입니다. 따라서 내가 시어머니 산소와 남편 산소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 농지를 다시 나한테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은 그렇게다 하고 그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하고 계약서를 다 쓰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농지증을 띄러 갔더니 산소를 원상복구 시키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로 산소를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지만은 일반 매매로 팔으려고 하니까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전체 물어보길래 이렇게 산소가 있는 것은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소로 쓰고 있는 경우 현황이 그렇게 오래됐을 때는 그 산소 있는 것만큼을 지목을 묘지로 바꿔달라고 하면 분할해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산소가 있는 자리를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측량을 하고 그 측량한 걸 말고 지적과에 가서 산소로 돼 있으니까 산소로 지목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지목 변경을 해서 농지에 있는 그 산소를 정식으로 묘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매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지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자는 얘기다 보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고 파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산 다음에 어떻게 팔겠다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원상복구 시켜야지 되는지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도 팔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하고 권리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원상복구 시키는 가격까지 만들어 놓고 원상복구 시키고 났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낙찰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주인에게 그대로 팔 수 있다든지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것으로 그대로 팔 수 있는지 이것만 판단을 하셔서 입찰에 들어갈 농지를 우리는 잘 고르시면은 돈이 될 수 있는 농지도 많이 고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농지를 투자할 때 고르는 원칙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던 사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